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가 필요하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아TV의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그림책 한 권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짜잔! 나무를 만날 때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번역한 그림책이기도 하고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에서 매년 올해의 그림책 10권을 선정하거든요. 그 중에서 2022년 영광의 1위를 차지한 그림책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신 그런 그림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림책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와 함께 나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 그림책은 엠마 칼라일이라는 영국 작가의 작품이고요. 저는 번역자로서 이 그림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무에 관한 한 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먼저 표지를 보실게요. 표지 보시면은 커다란 나무가 있죠. 커다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지금 올빼미와 새가 깃들어 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요. 한 아이가 서서 이 나무를 바라보는 장면에서부터 그림책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림책 첫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나무를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니? 잎사귀? 아니면 나뭇가지? 이렇게 시작돼요. 첫 장면에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무를 만날 때요. 무엇을 먼저 보세요? 저는 최근에 나무를 관찰하면서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뿌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나무 뿌리가 땅 위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게 약간 할머니의 그 손등에 드러난 그 핏줄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질문해 봤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나무를 볼 때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었고, 나뭇가지 끝에 눈이 달렸다면 어딜 바라볼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뭇가지 끝을 본다고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무를 만날 때 어디를 먼저 바라보나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보면 여기 지금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바람 때문에 모자가 날아가고 치마가 이렇게 공중에 날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인사하고 하면서 지금 걸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글이 함께해요. 움직이고 숨쉬고 춤추는 하나의 생명체가 여기 있는데 보이니? 라는 구절이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나무를 만났을 때 이게 그저 늘 거기에 있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뭔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데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나무도 여기 움직이고 춤추고 있네? 라고 나무를 재인식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면에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멈추고 네 곁에 있는 나무를 느껴봐. 가까이 가면 생각보다 많은 걸 볼 수 있어. 모든 나무는 각각 다르고 고유하고 특별하거든. 오래전부터 그랬지 라고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장면 보면 나뭇가지 사이로 지금 햇볕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변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변리는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만 햇볕의 기운을 말하는 우리말이에요. 그 변리, 지금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일본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코모레비라는 단어 있어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시각화되어서 그림책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처음 3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이 그림책을 좀 풍요롭게 읽는 방법 3가지를 중간중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림책을 읽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무와 만난 순간을 수집하면서 이 그림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잠시 멈추고 내 곁에 있는 나무를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나무 사이로 쏟아진 햇볕을 느낀 것처럼 여러분도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그 순간들을 좀 수집하면서 읽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가을에요, 여러분. 가을에 그 숲을 산책하다 보면 어디선가 솜사탕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킁킁거리게 되는 거예요. 대체 이 황홀하고 달콤한 냄새의 정체는 뭐지? 이러면서 막 주변을 보게 되는데 꼭 이 나무 근처에 가면은 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산책하는 와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면 바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개수나무였어요. 개수나무가 특히나 비가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촉촉해진 상태의 숲을 산책하다 보면 개수나무 근처에 가면 정말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정말 나의 후각을 열어서 그런 어떤 향기를 좀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그렇게 또 산책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수집했던 장면들이 이제 자꾸 나무를 관찰하면서 걷다 보니까 나무 껍질의 질감이라든지 이끼가 난 방향 있잖아요. 그늘진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또 볕이 드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햇볕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자 그리고 낙엽 밟는 소리, 낙엽 냄새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려나무를 정하게 됐어요. 제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커다란 나무가 우뚝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 근처에 가면 제가 아기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꼭 들러서 나무도 쓰다듬게 되고 아래에 앉았다 가게 되고 하게 되는 나무가 있는 거여서 제가 스스로 그 나무를 나의 반려나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교감하면서 산책을 하니까 또 이 산책의 묘미가 훨씬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매일 관찰하고 인사하고 또 이름을 부르고 교감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보살피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어떤 충만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감각 그런 걸 한번 느끼면서 그림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요롭게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림책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책 쭉 넘기다 보면 다양한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어떤 나무는요, 여러분 이렇게 먼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요. 태양이 타오르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나무 있거든요. 이제 그림책 읽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나무라면 딱 이 나무가 자기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덕 위에 홀로 외롭게 서서 지금 이제 석양이 지고 있잖아요. 이미 져버린 해가 다시 떠오르길 기다리는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딱 이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책을 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그림책을 읽을 때 그렇게 내가 만약에 나무라면 이 그림책 장면 중에 어떤 나무가 바로 나일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드려요. 여기 보면 이 나무는요 둥지 안에 동물들이 있고요. 알이 있고 여기 보면 가지에도 다람쥐가 뛰어놀고 있거든요. 울새가 또 앉아서 깃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는 나무예요. 내가 나무라면 이 나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나무는 뿌리 아래에 아기 동물이 엄마와 함께 웅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뿌리 안에 또 다른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런 나무. 내가 나무라면 이 나무가 바로 나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그림책 이 나무를 만날 때를 풍요롭게 읽는 방법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어떤 나무인가요?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떤 나무일까? 내가 만약에 나무라면 어떤 나무가 나일까? 고민을 할 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힌트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첫 번째는 뭘 생각해 보시냐면 나무의 종류예요. 내가 나무라면 난 소나무일까? 아니 벚나무일까? 나무의 종류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장소예요. 내가 나무라면 어디에 심겨져 있을까? 언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구석진 골목에 있을 수도 있고 허허벌판에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 계절이에요. 어느 계절이 나와 어울릴까? 나의 나무에 어울릴까? 네 번째는 줄기와 뿌리가 뻗은 모양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섯 번째는 잎의 상태예요. 피었나? 졌나? 말라있나? 싱싱한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다 지고 꽃이 피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또 나와 연결 지점이 있는가?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해도 즐겁고요. 또 어른들과 함께 이 그림책을 나눌 때 해보셔도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대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귀한 자리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무라면 어떤 나무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 청춘들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나는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북아메리카 숲의 침렵수입니다. 이 문장을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그런 문장인데요. 꿈을 꾸고 낭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모두 함께 충만함을 느끼는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직은 낭만을 품고 싶고 아직은 조금 더 꿈을 꾸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별을 바라보는 북아메리카 숲의 침렵수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나무라면 나는 험한 등산로 그 바위 사이의 흙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소나무입니다. 나는 굽어 있고 너무 이렇게 그 가지가 잘려 있고 손때가 묻어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나를 잡고서 지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이 그림책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식물 그리고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동네 책방에 주말에 갔다가 발견한 책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혹시 떠오르는 식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식물이 있으신가요? 현아TV를 애정하면서 바라봐 주신 분이 계시다면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아쌤 보면 이런 식물이 떠오르는데요? 라고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는 보면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지인들을 저자가 어떤 식물에 빗대어서 그림을 그리고 짧은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혜연이 꽃이라면, 윤종신이 나무라면,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과 식물 중에서 제가 딱 한 분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윤종신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을 하나의 식물에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미선나무라는 식물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미선나무는 한반도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 이 향이 너무 좋은데 화려한 향이 아니라 굉장히 은근하고 섬세한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윤종신이라는 가수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그만의 어떤 음악 세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선나무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식물과 인물을 연결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이 그림책 나무를 만날 때와 함께 읽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또 식물에 빗대어서 다양한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활동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이 그림책의 또 아름다운 장면들은 여러분께서 직접 책 속에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이 그림책 뒤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나무처럼 사는 방법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그림책이 너무 서정시 같이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또 굉장히 알곡같이 나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 또 정말 나무처럼 살고 싶게 만드는 정말 자기계발적인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글까지도 정말 알차게 갖추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뒤에 보면 나무처럼 사는 방법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무처럼 살 수 있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고,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3번째 활동은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단계가 있으실 거예요. 나무처럼 사는 방법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내가 한 그루의 나무라면
지금 내가 어디에 고갈되어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단계는 6가지 중에 어느 지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 천천히 걸음마를 떼고 서로를 돌보라고 말해주거든. 나무처럼 살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줄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천천히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다 자라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매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무가 얘기해 주는 거. 나무는 우리가 단단하게 자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신 오래 살면서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요. 나 지금 요즘 너무 조급하고 막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데 천천히 가는 자세 나무한테 배우고 싶다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중요해요. 스스로를 돌보기입니다. 나무는 햇볕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햇볕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쉬어가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가 마치 죽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내 땅 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새봄을 맞이하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잎을 피우잖아요. 겨울이 되면 완전한 휴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 나 지금 그렇게 겨울잠 필요해 하는 분 계신다면 3번이고요. 4번은 특별한 우주입니다. 숲에서 홀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병든 나무를 도와주고 오래된 나무가 어린 나무를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해요. 네 번째 특별한 우정이고요. 다섯 번째도 저는 참 좋았어요. 뭐냐면 너만의 고유한 무늬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처럼 나무도 두 그루가 있으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고 해도요. 모든 나무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뒤틀리고 구부러지거든. 나무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무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뚝 서라고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해요. 너를 온전히 너답게 만드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봐 합니다. 나의 고유한 무늬를 나는 찾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 하시는 분 5번입니다. 6번은 이거예요. 뿌리를 뻗어입니다. 나무는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줄기와 가지보다 뿌리가 훨씬 깊이 뻗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고 영양소를 찾아서 넓게 뻗어나갈 수도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 무엇보다 지금 뿌리 이거 깊이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분은 6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가 필요하신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무처럼 살 수 있는 특별한 방법 6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단계에서 어떤 것이 좀 지금 현재 필요하신가 궁금해져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4번이 지금 마음이 가더라고요. 특별한 우정이요. 그러니까 현아TV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도 한 그루의 나무고 또 저도 한 그루의 나무잖아요. 우리가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또 교감하면서 또 올 한 해 신나게 같이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우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무를 만날 때라는 그림책 속에 푹 빠져들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나무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이 그림책과 함께 향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단단하고 따뜻한 그림책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